안녕하세요. 증권사 운용팀에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지난 5월 2일 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탄 저는 나스닥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가 있고 나스닥 선물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기울였고요. 이날 상대적으로 뭐 깊은 하락? 근래에는 깊은 하락축에 속하죠. 뭐 43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1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매도했던 단가는 786.56 그리고 일부 청산을 이 가격에서 시켰습니다. 뭐 계약당 100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계약당 2000달러 이상 그래서 18,640달러 수익인 상황이 지금 캡처가 된 거고요. 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는 미국의 어떤 금리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아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얘기죠.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승패를 좌우하진 않는다. 하지만 모르면 답답하시죠. 가장 핵심적인 내지는 꼭 알아야 되는 것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FED죠. 연방준비제도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2.5%로 동결을 시켰고요.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한은금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4월에 1.7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쪽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걸 뭐 한국, 미국 금리 역전차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 국내의 어떤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는 뭐 다양한 압박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월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주요 내용,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 잘 된 게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죠. 나중혁 연구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쏠림 현상, 과도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의 완급 조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이었죠. 뭐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지난 1분기 성장 부진과 이에 따른 물가 부진이 일시적 현상, 견조한 고용시장 및 이에 따른 임금 상승률을 언급했다. 자, 가장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현재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낮아진 어떤 수치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작의 뭐 시장 컨센서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제 기대치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상승했던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 의장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저는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을 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깊게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왜? 한번 보시죠. 일봉 차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은 2018년 말 12월 26일이네요. 이때 크리스마스 전, 후 급락하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한 상승을 그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선까지 올라왔나요? 여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이만큼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 요만큼 하락을 한 겁니다. 즉
시장이 내릴 만한 위치에서 예, 이제 저 부분이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박스권 흐름을 보게 될지 뭐 시간이 지나야 아는 부분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절호의 매도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부분 한번 볼까요? 5월 2일 새벽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일정이 나온 어떤 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어떤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이거는 증권사 HTS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 사이트, 제가 이 주소를 갖다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어떤 부분은 중국의 PMI 같은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 시간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미국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네 번째 지금 동결을 했죠. 2.5% 동결.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갖다 컨트롤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가장 손쉽게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흔히 말해서 이제 콜금리라고 하죠. 콜금리는 뭐냐? 은행들 간에 돈을 갖다가 주고받을 때 해당하는 어떤 금리가 콜금리입니다. 이 부분은 뭐에 작용을 하느냐? 우리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죠. 이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느냐, 내지는 경기 부양을 시키느냐, 또는 부동산을 갖다가 띄우느냐, 내지는 좀 하락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걸 할 때 금리 부분을 가장 많이 작용을 시킵니다. 금리가 발표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났는지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어떤 작용되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죠. US 달러 인덱스는 그냥 달러의 어떤 가치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시된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US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도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오르는 어떤 기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양한 상품들, 국제유가, 내지는 골드, 하물며 어떤 이런 곡물들 가격에도 하락 압력을 준다라고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역외관계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유로라든지 또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러가 가격 흐름을 갖다가 장중에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금리 발표를 하면서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일봉상 97.59달러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FOMC 회의 발표 전후로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은 이제 크루드 오일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국제유가 내지는 WTI 선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얘도 꾸준히 상승을 그렸습니다. 미국 증시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다만 이제 금리 발표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게 되면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합니다. 금 가격 한번 보죠. 금 가격도 2월 달까지 해서 1350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급락, 다시 1320달러를 기점으로 박스권 흐름에서 저항을 받고 요 하단에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보죠. 급등, 그리고 다시 급락,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하락.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유로하고 일본 엔화 선물 차트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급등, 급락, 횡보하다가 마감. 금 가격
과 유사한 차트 모습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뭐 해외 선물 내지는 또 국내 선물 매매할 때 많이 이제 참고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는 일본 엔화, 엔화도 요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급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자, 일본 엔화는 어떤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나요? 예. 우리들이 뭔가 경기들이 안 좋거나 내지는 어떤 시장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안전자산으로 쏠려서 일본 엔화나 금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금을 제2의 안전자산 내지는 제2의 통화라고도 부르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 결여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보이고요.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보일 때는 또 하락하는 영향도 보이고요. 또 하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 달러가 올라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하락 압력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국채 선물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국채 선물 가격의 움직임은 금리와 반대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랐다. 그렇다면 선물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국채 금리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금리 선물 가격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뭐 처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년물 그리고 10년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상품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번 시간을 토대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발생했구나.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급등을 해서 어떻다. 내지는 하락을 해서 뭐 시장이 뭔가 안정감을 보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럴 때 그때 봤던 저런 차트들이 있었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국이 뭔가 안 좋은 사이클을 보내니까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이 시장에 대해서. 근데 FOMC 내지는 또 뭐 PMI 내지는 뭐 GDP 이런 것 등등 기본적인 어떤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걸 토대로 시장이 상승을 할 거다 내지는 하락을 할 거다 그런 어떤 접근이 결코 이 어떤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스킵하듯이 금리 결정을 해? 금리를 올리면 뭔가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금리 인하를 하면 이건 뭐 세계의 어떤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알고 그냥 시장에 대입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환율이 급등을 했다. 그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내지는 환율이 하락을 했다. 이럴 때 내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겠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데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착하다 보면 너무너무 분석에만 열두가 돼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투자는 잘 못하시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내지는 뭐 경제학 박사 이러신 분들이 경제적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안목들은 있으신데 또 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환율까지만 하나 더 보고 남은 부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위에 건 주봉 차트고요. 아래 건 일봉 차트입니다.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168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날은 오히려 소폭의 약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약세 흐름은 왜 나타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미국의 이제 GDP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GDP 부분. 근데 유럽의 GDP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GDP가 좋게 나온 날 우리나라는
그 근로자의 날로 5월 1일 날 휴장이었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쉽게 꺾여서 급락 흐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더라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고점 트라이를 잡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이건 뭐 주식 차트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미국 금리 발표가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환율 부분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여기에서는 급락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든 한 단계 더 뭐 레벨업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이 불안한 요소를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제가 영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 날 수 있는 인버스 ETF, 그쵸? 내지는 원달러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미국 달러 선물 ETF 상품이 있습니다. 얘가 올라간다? 그럼 그 ETF 상품도 가격이 올라가요. 주식이 하락할 것만 같은데 무조건 괜찮길 바라고 불안해하면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반대로 하락에 대비한 어떤 상품들의 투자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영상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나 어쩌면 주식을 사더라도 고점에서 자꾸 물리게 되고요. 또는 뭔가 액션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내지는 누구의 어떤 분석 자료로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내지는 그런 어떤 것들 GDP, 환율, 하물며 뭐 미국 FOMC, 뭐 중국 PMI, 기타 등등 이거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왜? 이거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어떤 현상이나 무엇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항상 가능성이죠. 그쵸? 그래서 뭔가 대비하는 전략도 좋겠지만 무언가 액션이 나타날 때는 내가 뭐 저처럼 해외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미국장에 대한 인버스 ETF 상품들 있죠. 뭐 그런 걸 소량이라도 한다든지 내지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좀 조정을 받을 영향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인버스 ETF나 내지는 뭐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뭔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하락보다는 반등에 가깝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맞는 나름의 어떤 상품들 내지는 그거에 따른 베팅 주식을 사든 ETF를 사든 뭐 선물을 갖다가 매수해서 좀 더 홀딩을 해보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떤 지식과 통찰력 이걸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 다들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GDP가 뭔지, 환율이 어떻게 작용해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분석해서 결정나고 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일단 시간의 갭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시장이 다들 괜찮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너도 나도 다 시장이 뭔가 불안하고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막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조정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과거 저런 차트들 하나씩 띄워놓고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공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올랐는지 내렸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올랐고 어떤 요인 때문에 내렸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력도 늘어나고 그런 통찰력도 생겨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